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이거 계속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정말 참 나쁜 사람 같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서초 경찰서에 압력을 가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생깁니다. 자, 지금 진행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고 민변 출신의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윤석열 총장과도 가깝습니다. 서울법대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합니다. 자, 술 취해서 윤석열 총장한테 형이 조국 수사를 갖다가 정치적 야심 때문에 했느냐는 등 술증을 부리다가 쫓겨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동석자들이 데리고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정치적 생각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호사로 있던 한 달 전쯤에 택시기사를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는 건데, 그 과정이 누가 봐도 이례적입니다. 자, 이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는 이 이용구 차관 집 근처에서 낭패를 당하고 난 뒤에 112에 신고를 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파출소까지 가서 다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임의동행을 이용구 변호사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겠다고 해놓고 경찰서에도 안 갑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이용구 차관이 어떤 카페로 이 택시기사를 부릅니다. 연락처를 어떻게 하는지 불러가지고 합의금을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합니다. 자, 그런 뒤에 다시 이 택시기사는 경찰서에 불려갑니다. 진술조서를 씁니다. 다시 쓰는데, 이번에는 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그 진술서를 경찰이 대신 써줬다고 합니다. 경찰이 대신 써줬어요. 그리고 이용구 변호사는 경찰에 출석한다고 해놓고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내사종결 처리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 사건은 덮입니다. 검찰에는 보고도 안 됩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경찰은 이 이용구 변호사, 신임 차관인 이용구 변호사를 이렇게 신주 모시듯 이렇게 했을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그리고 하나둘씩 드러나는 게, 처음에는 경찰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 폭행이다,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경찰 기록에는 아파트 단지 안이 아니라 도로 위라고 기록된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자, 이제 하나둘씩 양파 껍질 벗기듯이 들어지는 이 사건을 보면 이용구 차관은 어떻게 이런 짓까지 했을까 싶기도 하고, 또 서초경찰서는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하면서 이용구를 봐줬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자, 엊그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으로 다시 검찰총장직에 복귀한 윤석열 총장, 오늘도 출근한다고 합니다. 자, 윤 총장 이번에는 이 이용구 차관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기 바랍니다. 이미 이 사건은 시민단체가 고발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에 배당됐습니다. 이제 서초경찰서장도 써야 됩니다. 이용구 차관도 써야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이 야당 의원들이 확보한 자료만 갖고 있어도 이용구 차관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입건됩니다. 처벌 수위는 앞으로 법원이 판단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국민들이 공분을 산 사건도 최근 흔치 않습니다.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위해서 다급하게 이 고기영 전 법무차관이 사표를 내자마자 20시간 만에 임명한 사람이 이용구입니다. 도대체 뭘 스크린하고 뭘 인사검증한 겁니까? 그냥 우리 편이고 민변 출신이고 다 우리 쪽 사람들이니까 이거 볼 것도 없어 그걸 임명한 겁니까? 바보들입니까? 민정수석실은 많은 곳입니까? 불과 한 달 전에 이런 술 먹고 이런 행패를 부린, 정말 최근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갑질 사고 아닙니까? 힘약한 택시기사한테 욕하고 폭행하고. 자, 한 택시기사의 인터뷰가 어떤 언론에 실렸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용구 차관에게 합의를 해주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던 택시기사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 택시기사 아마도 개인 택시기사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밤에는 통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주로 영업을 해야 하는, 그때 돈을 벌어야 하는 택시기사들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의금이 50만이든 100만 원이든 누가 이런 돈을 준다고 하면
덥석 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 택시기사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용구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그 택시기사의 입장이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동료 택시기사의 말입니다. 이해할 만하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데 우리가 폭행당하고 욕 먹어도 돈 준다니까 합의할 수밖에 없는 심정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얼마나 눈물 납니까? 이용구 차관, 아무튼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과연 법무부 차관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게다가 법무실장 시절 이런 엄주중 폭행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라는 그런 지시를 법무부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의 법무실장이었던 사람이 이용구 차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국민들 염장지르라고 엿먹으라고 화연하고 하는 인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도 윤석열 총장의 이 컴백과 함께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추미애 장관은 이제 입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주 초 쫓겨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그만두고 난 뒤 차관이 직무대행을 해야 되는데 이용구입니다. 이 이용구도 큰일 났습니다. 빨리 잘라버리고 후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진창되게 만든 모든 책임의 근원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용구 차관과 서초경찰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조선중앙이 연이어서 이렇게 단독 기사라고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용구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의 처벌 불원서를 경찰이 대신 작성해줬다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겁니다. 앞서 경찰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발견돼 지금 구설수에 올라 있고 서초경찰서는 지금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자, 지난달 6일 이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 A씨는 같은 달 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방문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조사 요청을 받은 A씨는 합의를 했는데 경찰서에 가야 하느냐고 물었고 경찰은 진술조서 작성을 위해 와야 한다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당시 A씨의 처벌 불원서는 경찰이 대신 써줬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 불원서 작성 경위와 관련해 A씨가 이름, 주소 등은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 사실관계 등 내용이 긴 부분은 A씨가 내가 글씨를 잘 못 쓰니 나 대신 써주면 내가 읽어보고 서명하겠다고 해서 담당 형사가 대신 써줬다고 합니다. 경찰은 당시 담당 형사가 A4 용지에 이 차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작성했고 A씨가 이 내용을 확인한 뒤 직접 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용구 차관한테 가해자한테 친절한 서초경찰서 정말 상조하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경찰은 이런 과정으로 작성한 처벌 불원서를 근거로 반의사 불벌죄인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이 차관을 형사 입건도 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물론 검찰에는 보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 경찰은 이 차관 폭행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한 뒤 그 결과를 이 차관에게 통보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제 죄 없으니까 됐어. 이렇게 한 것은 설마 아니겠죠. 하지만 경찰 내사 처리 규칙에 따르면 피내사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잉 친절 혹은 뭔가 경찰과 이용구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합니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6일 택시를 타고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택시 운전을 하던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이 차관을 깨우려고 하자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초 현장에 출동했던 서초경찰서 경찰관은 이 서초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이 차관이 택시 운전 중 기사를 폭행했다는 취지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을 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지만 서초경찰서는 이후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로 판단하고 사건을 덮어줬습니다. 이 무슨 서초경찰서의 짬뽕입니까? 자, 뿐만 아니라 이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장소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 기록상 사건 발생 장소가 일반 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수진 의원실이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사건 장소를 아파트 단지 안으로 지목하면서
교통안전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라서 내사 종결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이게 다 뻥으로 드러난 겁니다. 자,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이 경찰청으로부터 서울 서초경찰서 보고 문건을 받았습니다. 2차관 사건의 발생 장소는 서울 서초구 소재 피혐의자 2차관 주거지 아파트 단지 입구 앞 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택시 운전기사가 아파트 단지 안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 택시기사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꼭 아파트 이 단지 입구 앞 도로에 세우고 거기서 내립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또 꼬불꼬불 운전기사분이 찾기가 참 힘듭니다. 물론 찾기야 하겠지만 상당히 요즘 아파트 단지가 큰 대단지는 한번 들어가면 이거 난코스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아파트 자신 집과 가까운 입구에 세우고 걸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술이 취해서 이런 사람을 갖다가 아파트 단지 안까지 들어갔겠습니까? 어쨌든 기록에는 아파트 단지 입구 앞 노상이면 일반 도로입니다. 경찰은 언론에 일반 도로라면 교통안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겠지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그렇지 않다. 사건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만큼 폭행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자, 이런 서초경찰서, 도대체 서초경찰서는 이용거를 위한 조직입니까? 뭡니까? 택시기사가 정말 서럽습니다. 자, 이제 하나둘씩 사건이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구 차관과 관련한 서초경찰서 이 수사 내용은 누가 봐도 편파적일 뿐만 아니라 뭔가 누구의 압력이 있는 것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당신 이거 똑바로 처리 안 하면 당신 정말 이 사람은 또 눈치 보겠죠. 이용구 차관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봐줘야지 이러기만 하십시오. 이건 역시 전부 다 나중에 다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그런 큰 사건들입니다. 아무튼 윤 총장 이제 명분도 얻고 컴백했으니까 이용구 차관 사건도 특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